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을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크립토 토마토, 오늘 뉴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 달러 인덱스, 달러가 녹고 있습니다. 입안에서 솜사탕처럼 사르르 녹고 있는 딸기맛 달러.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역시 오늘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불안감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로 단기적으로 고점을 크게 찍은 것일까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달러가 떨어지고 달러의 구매력 역시 함께 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더욱더 가중되고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과연 이번에도 그는 쪽집게처럼 큰 하락을 맞춰낼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가 얼마 전에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경고를 해가지고 크게 또 뒤집어졌었죠. 그러자 SEC에서 이 사람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그런 발언 하지 말라고 강요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빼앗아가고 있는 미국. 그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트윗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마이클 버리는 나중에 삭제를 시켰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점은 마이클 버리가 그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테슬라 주가는 떨어지더라도 비트코인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정말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 될 수 있다면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가치를 지켜내거나 상승할 수 있어야 되겠죠. 부디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달러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는 콜룸 토마스라는 분석가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는 달러 차트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가 굉장히 깔끔하게 그나마 있었던 상승 추세를 뚫고 하락을 하고 있다. 89센트 아래로 떨어져 버리게 된다면 더욱더 강력한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 상태만으로도 충분히 하락세가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달러의 추락은 어디까지인가? 달러가 추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악화되었을 때 과연 연준에서는 테이퍼링 및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폭풍전야의 고요함까지는 아니지만 좀 비슷해가지고 화장실을 가고 싶게 만드는 요즘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서는 암호화폐 소식들로 뛰어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정보가 좀 많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상황 45,000달러대까지 반등했었다가 42,000달러대까지 다시 하락, 그리고 지금은 43,238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 알트코인들은 저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역시나 중간 시총 암호화폐들이 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틱, 비너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다른 암호화폐들도 열심히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딱 보시면은 사이클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시죠?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 및 큰 시총의 암호화폐들로 자금들이 흘러 들어왔었고 이제는 중간 시총 쪽에서 펌핑이 끝나고 나면은 잡 알트로 자금들이 순환이 한 번씩 싹 되면서 불장의 이번 구간은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불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불장이 한 구간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밤사이 중국발 퍼드가 한 번 더 나왔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국의 세계금융협회가 암호화폐 서비스 금지 명령을 하달했다. 자, 근데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2017년에 원래 나왔었던 것을 이쪽에서 재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이 올라오는 것은 사실인데 2017년에 나왔었던 것을 다시 한번 우려먹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집에서 반찬을 재활용하다가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요. 기존 정책을 재차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현지 분위기에 별다른 점은 감지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죠. 중국에서도. 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중국의 감독 당국들, 특히 중국 중앙은행과 관련된 주요 3대 협회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재활용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했다는 것이죠. 중앙은행 쪽에서는 암호화폐가 눈에 가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면 지들 디지털 위안화를 밀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중국 당국에서 새로운 지침을 통해서 강제를 한다거나 견제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라도 시진핑핑이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오게 될 가능성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트코인들. 저는 어제 여기가 좀 바닥이 되지 않겠느냐,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싱크홀이 생겨나게 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40.12%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과연 40% 아래까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게 되면서 알트코인들의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알트코인에 관련된 소식들 첫 번째로 에이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 측에서 조만간에 그들의 테스트넷에 곧 ERC20 컨버터 마이그레이션 툴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툴을 활용하게 된다면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기반 토큰을 칼다노 체인으로 이전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에이다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100만 달러 이상의 에이다를 보유한 지갑도 연초 대비 13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에이다 가격이 올라서 당연히 자동으로 100만 장자가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에이다가 좋아 보여가지고 에이다 매수를 많이 들어간 사람들도 있겠죠. 1월 1일에는 504개에 불과했었던 100만 달러 이상의 에이다 지갑 숫자가 지금은 무려 6,71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서 이더리움에 관련된 소식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분석 툴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더리움에 가장 관심이 많은 국가들은 미국, 독일, 터키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이상하게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 독일, 터키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개발자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에 대한 지분증명 도입으로 에너지 소비를 무려 99.95%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의 발언과 함께 다시 한번 문제로 지목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들의 에너지 소비량, 이 중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알기 쉽게 빌딩의 높이에 비교를 해본다면 비트코인이 소비하는 에너지량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버지 칼리파 빌딩의 높이라고 하고요. 이에 반해서 지금 현재 작업 증명을 통해서 이더리움이 소유하고 있는 에너지 같은 경우는 높이로 쳤을 때 파사의 탑. 그런데 나중에 지분 증명이 도입되게 된다? 그러면 이더리움이 소비하게 될 에너지량은 나사못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에너지 효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이미 훨씬 더 적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우세해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최근 코인시어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던지면서 이더리움을 매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인시어스는 이야기하기를 지난주 일론 머스크의 비트코인 에너지 소비량 및 테슬라 관련된 트윗 이후에 비트코인에서 자금들이 빠져나가서 이더리움 및 다른 알트코인들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투자 상품 중에 비트코인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9,800만 달러, 0.2%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집계 이래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자금 유출이었었다고 합니다. 해당 자금들은 이더리움, 칼다노, 폴카닷 등등으로 흘러 들어갔는데요. 자, 과연 정말로 에너지 관련된 문제 혹은 일론 머스크의 트윗 때문에 자금이 이동하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이 암호화폐 사이클을 따라가게 된 것일까?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 최근에 도지코인에 물렸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도지코인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저는 모르죠. 근데 유명 분석가 로마의 분석에 따르면 도지코인은 지금 현재 축적 기간을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절대로 나쁘지가 않다라는 것인데요. 축적 기간이 끝나게 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참고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스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버전 3 출시가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이 스시를 3달러 때부터 사람들에게 사라고 했었던 알트코인 사이코라는 분석가는 스시가 더욱더 높게 상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높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연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다음 목표가가 10만 달러다 라고 이 맥이라는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거래소로 많은 연파이낸스 토큰이 유입이 되면서 하락세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이 나왔었으나 아직까지는 그에 굴하지 않고 높게 상승해 나가고 있는 YFI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크립토닷컴에서 알려드리기를 도지코인 및 시바코인 스테이킹을 통해서 연 최대 5%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개를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테이킹 기간은 자유 스테이킹 1개월, 3개월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바코인 같은 경우는 슈퍼차저 이벤트도 한다고 하는데요. 슈퍼차저 이벤트는 거래소 토큰인 시아로를 스테이킹하고 그것에 대한 이자 보상으로서 시바코인을 받는 일종의 이자 농사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200만 달러 상당의 시바코인이 지급되게 될 것이라고 하고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크릭 디지털의 창업자 중에 한 명인 유명 비트코인 지지자
안소니 폼플리아노가 이번에 미국의 비트코인 피자라는 브랜드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 피자 가게 같은 경우는 이번 주말부터 미국 전역의 10개 도시에서 개업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피자를 팔아서 얻게 되는 수익금은 비트코인 개발자들의 개발 자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메뉴도 참 재미있습니다. 비트코인 피자의 메뉴들은 그냥 일반 피자인데 이름만 좀 재밌게 지어놨어요. 레이저 눈깔, 사토시가 제일 좋아하는 맛, 개인 키가 없다면 치즈도 없다,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 따온 라이트닝 밋, 그리고 캐피탈 그린스. 여러가지로 재미난 재치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피자들, 과연 이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 유럽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일 정치인 스벤 기골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이 생태학적으로 피해를 주고 또한 독일 경제를 해치기 때문에 이 채굴을 중단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 에너지 소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 설문을 진행했는데 이 설문에 참여한 투자자 중에 75%는 비트코인에 거품이 꼈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하네요. 지금 가격도 비싸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반면에 비트코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4만 불 때도 낮은 가격이다, 지금도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점 매수 기회로 지금 상황을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가 극도의 공포에 달하기는 했었으나 아직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 비트코인 줍줍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완벽한 캐피큘레이션, 항복 선언 혹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기한다라든지 비트코인 죽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이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제 짧은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비트코인이 정말 바닥을 찍을 때는 이 곡소리가 전 세계에 애국가 마냥 울려 퍼지면서 꽤 유명한 매체에서 비트코인 끝났다라는 기사가 도배가 될 때 그쯤 해가지고 그때가 저점이다,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바닥이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과연 이번에는 어떨지. 이어서 테슬라처럼 미국에서 전기차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인 피스커의 창업자 헬릭 스피커는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테슬라처럼 비트코인에 투자하거나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을 계획은 없다. 비트코인도 너 싫어해. 다음으로 이어서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레러지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10,000,000어치,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매입한 비트코인 개수는 229개, 평단은 43,663달러라고 합니다. 이어서 어제 저녁에 바이낸스로 비트코인 2,106개가 입금이 되었었죠. 이것도 팔려고 옮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갤럭시 디지털의 CEO인 마이크 노보그라츠, 최근에 그의 분석이 그리고 예측이 좀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요. 그가 봤을 때 비트코인은 앞으로 4주에서 6주간 지속적으로 횡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SEC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네요. 언젠가는 나오기는 나올 비트코인 ETF, 그때까지 비트코인 물량을 많이 모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분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CRG라는 분석가는 자, 비트코인의 강력한 지지선 아직까지 뚫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등해서 45,000달러를 넘기고 다시 훅 떨어졌다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예측을 했었고, 그 다음에 360 분석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 저항을 뚫으려고 했는데 밀렸다, 이거를 뚫고 올라가야, 추세 및 여기 있는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야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데 아직까지는 약세가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그 다음으로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의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간 봉인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헤드앤숄더 전형적인 하락 패턴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헤드앤숄더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지지선, 여기 있는 이 지지선을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 같은 경우는 42,400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를 깨지 말고 지켜줘야만 반등할 가능성을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일단 과매도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RSI로 봤을 때 그리고 스토치 RSI로 봤을 때 둘 다 과매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슬슬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과매도가 되었을 때 반등이 여기서 여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반등이 나와주면서 53,000달러 부근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과연 비트코인의 반등과 함께 지속적인 알트코인들의 상승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해서 추락하게 될 것인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0% 아래로 내려왔네요. 지금 현재 제가 방송을 녹화하는 지금 39.97%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알트코인들에게 다시 한번 힘이 실리게 될 것인지, 그리고 비트코인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된 것 같다 싶으시다면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에 햇반 던지기 광고 영상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